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오늘 6월 7일 예비선거 투표일입니다. LA 카운티 642곳의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은 한 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저조한 것으로 일단 집계됐습니다. 남가주에서만 11명의 한인 후보가 주요 선출직에 도전했습니다. 한인 후보자들은 귀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투표일을 맞아 LA 메트로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 등을 선출하게 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교체되는 LA 시장 선거에서는 캐런 베스 하원의원과 리 카루소의 대결로 압축돼 있습니다. LA시의 불안한 치안 문제, 노숙자, 치솟는 주택가격 등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는 4,2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는 5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오늘 아침 가솔린 평균 가격 갤런당 6달러 39.5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6달러 37.2센트 기록 중입니다. LA에서 열리고 있는 미주 정상회의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미등록 이주자 급증에 대응해 중남미 카리비해 국가들과 이주자 감축 관리를 위한 협정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으로 오려는 중남미 이민자 수천 명이 어제 멕시코 남부인 치아파스 지역에서 한꺼번에 북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국가여행 관광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원숭이 두창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추가 테스트 등 최종 판정을 위해서 의심 환자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급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월가에서는 경기 후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미전국적으로 집값과 주택 임대료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이동식 주택의 모빌홈과 함께 이 모빌홈 주차 임대료까지 크게 인상되면서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약탈한 곡물에 대한 수출을 시도했습니다. 미국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아프리카는 약탈 곡물은 작물이라는 외교 내용의 문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4월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사직했던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검사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금감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한국은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의 패배를 수습할 민주당 새로운 비대위원장에 사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친윤석열계가 이틀째 충돌하면서 차기 당권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A 엔젤스가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0대1로 완봉패를 당하고 12연패에 빠졌습니다. 엔젤스 팀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연패 신기록과 동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아 출범시키는 골프 투어 리브 인비테이셔널이 타이거 우즈에게 10억 달러를 제안했지만 타이거 우즈는 PGA 투어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더스틴 존슨과 필 미켈슨 그리고 한인 케빈 나 선수는 리브 인비테이셔널 합류를 결정했고 PGA 투어 회원을 이미 반납했거나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57.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이 시각 현재 흐려 있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6월 7일 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우편 투표 다 하셨습니까?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방과 주의원, 캘리포니아 주지사, LA 시장 등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뽑는 예비 선거입니다. 예비 선거는 뭐고 본 선거는 뭐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선거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먼저 보도해드립니다. 7일 예비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가주주지사와 LA시장 선거, 그리고 한인이 출마한 연방 하원직과 LA시 검사장 선거입니다. 특히 주지사와 LA시장 선거의 경우 한인들의 현안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한인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가주 주지사의 경우 현직인 개빈 뉴섬 주지사를 필두로 25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뉴섬 주지사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상황으로 뉴섬 주지사와 예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후보로는 브라이언 달 1지구 가주 상원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LA 시장직을 두고는 정계 베테랑인 캐런 베스 가주 37지구 연방 하원의원과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돌풍을 몰고 온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리카루소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이 두 후보가 올 11월 선거에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에게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해 기존의 지역구가 아닌 변경된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과 영김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영김 의원이 출마한 가주 연방 40지구는 요바린다, 미션 베이오, 터스틴, 라구나힐스, 치노힐스를 관할하고 있는데 영김 의원은 같은 공화당의 그렉 레스 후보와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와 가든그로브, 사이프러스, 세리토스, 부에나파, 플러튼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가주 연방 45지구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 의원이 대만계 2세인 제이첸 후보와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제이첸 후보는 미셸 스틸 의원의 영어 발음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데이빗 김 후보가 가주 34지구 연방 하원의직에 도전해 현직인 지미 기머즈 의원과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맞붙게 됩니다. 4선을 노리는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은 73지구, 유수현 후보는 가주 67지구 하원의원, 그리고 애니조 후보가 40지구 가주 하원의원직에, 그리고 리처드 긴 검사가 LA시 검사장에 도전합니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LA시, 카운티 등 로컬 정부 선거에서는 한 후보가 예선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받게 된다면 11월에 본선 없이 당선이 확정됩니다. 과반 득표를 받는 후보가 없다면 최다 득표한 후보 2명이 결선에 진출합니다. 투표소는 한인타운 내에는 베렌도길에 위치한 베렌도 중학교와 삼가 옥스포드에 위치한 앤더슨 먼거 YMCA 두 곳에 마련되어 있으며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유권자들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며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투표소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거주 카운티 내 어느 곳에서 가능하며 인근 투표소 확인은 lavote.gov 혹은 ocvote.gov에 방문해 확인 가능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유권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LA 경찰국의 예산 또 인력 증가를 통한 경찰력 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 대학과 LA 타임즈가 최근에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LA 카운티 유권자들은 LAPD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동시에 치안에 대한 불안 증폭에 따른 경찰 규모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 것입니다. 지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인종차별 항의 시위는 LAPD의 예산 삭감과 인력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LA 곳곳에서 범죄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자 LA 시민들이 LAPD 규모 축소에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LAPD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시장 선거와 현시 공무원들의 선거에서 주요 정책으로 꼽혀왔고 과거 10,000명 이상의 경관이 근무하던 LAPD에는 현재
9,400명 이내의 경관만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시 예산 분석가들에 따르면 차기 LA 시장으로 누가 당선돼도 LAPD의 규모는 현재보다 더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늘 선거일을 맞아서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부재자 투표지를 받은 유권자들도 오늘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메트로 투표함에 투표지를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메트로 투표함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메트로 투표함은 유니언역과 엘몬트 버스역, 하버 프리웨이역, 그리고 헐리우드 웨스턴역, 놀스 헐리우드역, 놀워크역, 윌셔 버몬트역 등 LA시 전역에 400여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투표함에 그냥 우편 투표 받으신 투표 다 마친 걸 그냥 집어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공공장소 그리고 관공서 앞에 마련되어 있는 투표함에도 투표한 용지는 집어넣으면 됩니다. 투표센터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오늘 LA 시장 선거 후보자들이 투표 이후 캠페인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캐런 베스 캘리포니아 37지구 연방 하원의원이 오늘 저녁 8시 6250 헐리우드 블루바드 W호텔에서 이번 예비선거 개표 결과를 지켜보는 캠페인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캐런 베스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과 선두 다툼하고 있는 억만장자 리 카루소 후보는 저녁 7시 30분부터 LA에서 역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오늘 리 카루소 후보 캠페인 이벤트에 참석하려면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필수로 예약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개별적으로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선거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을 뽑게 됩니다. 셰리프 국장도 포함되어 있죠. 고등법원 판사, 시장, 통합교육부 이사들, 그리고 롱비치 시장, 그리고 LA 도시 선거구의 각 주요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예비선거를 앞두고 사전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투표율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폴리티컬 데이터 인텔리전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사전 등록한 캘리포니아주 등록 유권자는 14%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중간선거 당시 투표율 2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선거 투표율은 30% 미만이 될 것이라고 폴리티컬 데이터 인텔리전스는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젊은 유권자들과 소수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 유권자 17%, 아시안 유권자 15%, 흑인 14%, 라틴계 8%가 우편 투표 등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이뤄졌고 기대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규모 총기 난사부터 개솔린 가격 상승세까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해졌고 이로 인해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더 투표해야 됩니다. 유권자들은 믿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모르겠다며 후보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서 말만 할 뿐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음을 이끄는 후보군이 필요하다라는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지만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분야의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 이것도 투표율이 저조한데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LA에 개최되고 있는 미주 정상회의에서 중미 국가들의 이민 문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개발기금 19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발표합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 하루 전인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회의에서 공개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대중미 투자에는 미국의 대형 카드사인 비자가 5년간 2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야자키 북미 지사가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에 직원 14,000여 명을 채용하는 등 모두 1억 1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신업체 밀리컨이 7억 달러를 투자해서 3개국 내 이동통신망과 관계 영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가 투자 취지에 대해서 중미 지역 사람들이 고향에서도 안전하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방 삼각지대 정상증 그 누구도 이번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문제 관련 중요한 파트너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이번에 불참하는 것입니다. 이 중남미 일부 국가 정상의 이번 회의 보이콧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표적인 반미 정상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 그리고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을 배제한 데 따른 반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남미 이민자 수천 명이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에서 한꺼번에 북상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출발했는데요.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 타파출라에서 중남미 각국 출신의 미국행 이민자들이 도보 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민자들은 우리는 범죄자가 아닌 이민자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할 수 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6천 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몇 년간 나타난 미국행 캐러밴 중 최대 규모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타파출라에서 출발한 이들 중 상당수는 베네수엘라인들이고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쿠바 등의 출신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몰려드는 이민자들로 멕시코 이민청 업무가 지연되자 타파출라에서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기약 없이 기다리던 이민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작정 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도로를 따라 다 함께 걷거나 지나가는 차량을 얻어 타고 육로로만 이동하는데 6천여 명이 지금 함께 북상 중인 것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출발한 캐러반은 대부분 멕시코나 과테말라 당국에 막혀 흩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압박 속에 멕시코 등이 캐러반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캐러반의 미국행은 줄었지만 미립국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이들은 계속 늘어나서 지난해 멕시코 미국 국경에서 미립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들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캐러반 출발은 LA에서 열리고 있는 미주 정상회의가 개막한 시점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불법 이민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레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입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6월 7일 화요일 남자주의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도 아침 한때 흐린 상태이지만 점차 거치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돼서 예년 기온을 약간 웃돕니다. 수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3~4도가량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목요일 금요일에도 2~3도가량씩 오르겠고 특히 이번 주 금요일 하루는 이번 주 중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밸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100도를 넘기는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9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3도, 6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2도, 62도, 해안 지역은 70도, 61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3도, 낮 최고 기온은 80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시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입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의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기 어려우시겠지만 가솔린 가격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 갤런당 6달러 39.5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2.9센트가 오른 것인데요. 내려갈 때는 0.1센트, 1센트 뭐 이렇게 내려가더니 오를 때는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13일 연속 상승 중이고요. 매일매일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상승하던 지난 13일 동안 무려 30.4센트가 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오늘 가솔린 평균 가격은 6달러 37.2센트입니다. 꽤 비싸죠. 네, 12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12일 연속 오르는 도중에 31.3센트가 치솟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가솔린 평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의 가솔린 평균 가격도 오늘 갤런당 4달러 91.9센트로 나타나 갤런당 5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그 영향으로 남가주 가솔린 가격 계속 오르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원유 수입 비용이 남가주 가솔린 가격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차량 이동량이 늘어나고 가솔린 소비가 많아지면 더 오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게 가솔린을 갤런당 10달러에 판매하는 주유소가 드디어 등장해 충격입니다. 북가주 맨로 치노에 위치한 한 가스 스테이션이 어제 레귤러 등급이 9달러 60센트, 플러스 등급은 9달러 69센트, 수프림 등급이 9달러 91센트에 판매한 것입니다. 유가정보업체인 게스버디는 이 가격이 현재 미 전국의 최고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이처럼 높게 책정된 가스 판매 가격은 쉐브론으로부터 공가스를 공급받고는 있지만 매장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추가 수익을 위해서 자신들은 식음료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 13개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도 단계가 높음으로 격상이 됐죠. 이에 따라서 일부 카운티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강력한 조치 이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산타클라라, 소노마, 나파, 알라메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내 13개 카운티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도가 높음으로 격상됐는데 이들 주에서는 입원 환자 수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 5월 19일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도 단계가 낮음에서 중간으로 격상된 바 있습니다만 6월 말쯤 되면은 높음으로 다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LA 카운티 보건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4,2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는 5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을 경우 즉각 높음 단계로 격상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8일부터 즉 내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면제를 받게 됩니다. 백신을 아예 맞지 않았거나 1차 접종 또는 2차를 맞고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제는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하는 미주 한인들은 한국 입국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심했지만 백신 접종 여부 조항이 폐지가 되면서 반색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이 격리 의무 해제 보도 이후에 현재 관련 문의는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국 절차 간소화 추진에 상무부가 나섭니다. 연방상무부는 각종 여행 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국가여행 관광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날 러몬도 상무장관은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종이서류 기반의 번거로운 절차에서 디지털화된 프로세스로 전환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포함한 국경 제한을 해제하는 추세에 발맞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에 미국 내 항공사들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음성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조치를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러몬도 장관은 음성 테스트가 관광 산업에 대한 장벽이라며 미국이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이런 규정이 언제 완화될지는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관광업계에서 관련 얘기를 많이 듣고 행정부에 그걸 표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미국의 항공사들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결항과 지연 등의 항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서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에만 항공편 7천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일부 결항은 기상 악화가 원인이었지만 결항 규모가 예상 밖으로 커진 이유는 코로나 시절에 단행됐던 대규모 인원 감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 대형 항공사들은 코로나 기간 중에 재정적 피해가 불어나자 수만 명의 조종사와 승무원, 또 정비사, 공항 인력들을 감원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채용에 나섰지만 여전히 필요한 인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대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원숭이 두창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워싱턴 DC 보건당국은 오르토폭스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여 추가 테스트 및 원숭이 두창 최종 판정을 위해서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르토폭스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계열입니다. 최근 유럽을 방문한 이 주민은 현재 격리돼 있으며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추가 의심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11개 주에서 25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도시 시장들이 계속되고 있는 총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회가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분노와 무력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네바다주 리노시에서 열린 제90차 미국 시장 협의회에 참석한 시장 170여 명 가운데 다수가 총기 규제 강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인구 3만 명 이상의 도시 시장들이 참여하는 이번 협의회는 주요 현안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시장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촉구한 공격형 총기 금지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원조회 확대나 총기 구매 가능 연령 상향 등의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조치도 도입이 쉽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은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든 규제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는 했지만 다수는 총격에 대한 분노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그동안 너무 자주 봤다고 한탄하겠습니다. 총기 참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20대 남성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2살 배기 아들이 실수로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실은 올랜도에 사는 26세 남성이 비디오 게임을 하던 중 2살 아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으로 출동한 셰리프국 요원들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봤지만 총상 자국이 남성의 등에서 발견되면서 수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5살짜리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모르고 방화쇠를 당겼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고 당시 5살, 2살 아들과 함께 5개월 막내 그리고 부인도 모두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관실은 당시 총기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며 아이가 쉽게 만질 수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 부모는 아이 방임과 마약 혐의로 보호 관찰을 받던 중이었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과실치사, 총기 불법 소지, 보호 관찰 위반 등의 혐의로 즉각 체포됐습니다. 테이저건 등 치안 도구를 생산하는 미국의 엑슨사가 테이저건을 장착한 드론을 개발하려다가 사내 윤리위원회의 반발로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윤리위원들은 기계가 시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기술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회사가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상술에 이용하려 한다면서 드론 개발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것을 끝내 강행하려 하자 직원들이 집단 사표를 내면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의 개별적인 강행 소식을 들은 윤리위원회 측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서 회사의 일방적 행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사흘 뒤인 지난 5일 윤리위원회 위원 13명 가운데 9명이 집단 사표를 낸 것입니다.
윤리위원들은 최근 수년간 회사 측의 기계로 시민을 감시하는 기술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 드론이 미국 사회에서 치안 활동에 집중적인 견제를 받는 유색인종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셰리프국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비무장 흑인 남성 앤드류 브라운 주니어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3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금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보험 정책에 따른 200만 달러와 함께 특별 지급액 1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정책상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됐거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찰관의 법적 책임도 해결되게 됐습니다. 앤드류 브라운 주니어는 지난해 4월 2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엘리자베스 시티에서 경찰의 수색을 받던 중 차량 안에서 여러 경찰관의 총격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등록 시기를 놓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록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파트 A나 파트 B의 신청이나 취소를 전화를 통해 요청했지만 2022년 1월 이후 전화 연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이같이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등록기간 3월 31일이 마감인데 초기 등록기간 또는 특별 등록기간의 등록이나 취소 신청을 접수하지 못한 경우 올해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에 등록이나 취소를 하지 못한 한인들은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사회보장국이 운영하는 무료 전화 또는 거주지역의 연방사회보장국 오피스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그렇지만 전화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죠. 그래도 참고 기다리시면 연결은 됩니다. LA시가 미국의 흑인도의 해방의 날인 6월 20일 준틴스데이를 LA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장은 어제 이 준틴스데이를 LA시의 공휴일로 지정해 이날 LA 공무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예 해방일인 준틴스데이는 지난해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준틴스데이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2년여가 지나 1865년 6월 19일 텍사스에서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6월 19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20일이 쉬는 날이며 이날은 우편 배달이 없고 은행이 휴무하고 뉴욕의 주식시장도 역시 휴장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이번 주가 끝나면 이제 전교생들이 방학에 들어갑니다. 여름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이 방학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14일 사우스 LA를 시작으로 15일 샌퍼난도 밸리, 16일 이스트 LA, 17일 웨스트 LA 지역으로 나흘간 잡 박람회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사무행정, 기술, 청소, 특수교육, 보안, 교통직 모든 직군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직책에는 범죄 경력 조회도 따로 실시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잡페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백신 접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어야 하고 또 합법적인 미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 LA 통합교육부 웹페이지 lausd.jobs.org 또는 LA 통합교육부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세데스 벤츠가 브레이크 문제로 전 세계 판매 차량 약 100만 대에 대한 리콜에 나섭니다. 벤츠의 리콜 대상 차량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 ML, GL, R클래스 차량 99만 3천여 대입니다.
독일의 연방도로교통청은 해당 차량에서 제동력 강화 장치가 부식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페달과 브레이크 시스템 간의 연결이 끊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차량 운전 중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벤츠는 성명을 통해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들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사고나 상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모델들은 미국에서 약 30만 대가 팔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류 판매 라이센스가 있는 식당과 술집에서 새벽 4시까지 술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서 재추진됩니다. 팬데믹 이후 침체된 캘리포니아의 저녁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인데 아직은 시범 단계지만 향후 실제 시행될 경우 주류 판매가 매출의 중요한 부분인 한인 요식업계에도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 효과 이면에 범죄, 음주운전 증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가뜩이나 최근 총기 문제,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커 향후 법안 처리 향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LA시와 LA 카운티 정부가 예고한 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이 다음 달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는 비즈니스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LA시와 LA 카운티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에 연동된 최저임금 조정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따라서 현재 모두 시간당 $15인 최저임금은 다음 달 7월 1일부터는 LA시의 경우에는 $16.04, LA 카운티 직할구역의 경우에는 $15.96로 인상됩니다. 패사디나 시정부도 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패사디나 지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6.11로 인상됩니다. 각 지자체는 물가지수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이 인플레 속에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물가에 맞춰서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포스트 팬데믹 속에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사업체들에게는 또다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상장 기업들 300곳의 CEO 평균 급여가 $1,060만 조사됐습니다. 엄청나네요. CEO 300 상장사 기업들의 CEO는 연봉이 $1,060만, 직원들과의 차이가 1000대 1을 넘어선 곳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00개 상장 기업들의 직원들 모두가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4.7%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엔젤스 어제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0대1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LA 엔젤스를 상대로 선발 투수를 나섰던 보스턴의 마이클 와카는 개인 통산 2번째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9이닝 동안 무실점, 대단한, 요새 완봉승 거두는 투수들도 많지 않아서 대단한 기록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A 에인절스는 이로써 12연패에 빠졌는데 1988년 이후 처음으로 12연패에 빠진 것이고 그리고 팀 최다 단일 시즌 최다 연패 신기록과 동률입니다. LA 엔젤스 앞으로 남은 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스턴과 4연전 치르고 나면 LA 다저스와 주말 경기에서 좋은 승률 챙겨갔던 뉴욕 매치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LA 다저스와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엔젤스 연패 행진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벤투호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A매치 100번째 출전한 경기에서 센츄리 클럽 가입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주로 측면에서 뛰던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서는 손톱 전략은 칠레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대표팀은 군 입소 전 마지막 경기에서 한 방을 꽂아 넣은 황희찬 덕분에 쉽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황희찬의 골 이후 경기는 그야말로 손흥민의 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직접 기회를 만드는 등 원톱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역습 상황마다 빠른 쇄도로 공을 잡는 원톱 손흥민에게 상대 수비가 몰리며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를 활용한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도 돋보였습니다. 전매 특허인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침투에선 EPL 득점왕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엔 프리킥골로 마침내 센츄리 클럽 가입 자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상대 골키퍼도 어쩔 수 없었던 환상적인 궤적의 프리킥 골이었습니다. 경기를 준비하면서 사실 되게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되게 운이 좋게 또 골까지 기록하면서 진짜 좋은 분위기 속에서 100번째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조카들의 축하 속 승리와 센츄리 클럽 가입의 기쁨을 함께 누렸고 칠레 감독의 극찬까지 받았습니다. Son es un jugador top que marca diferencias a veces en el uno contra uno, en su peligrosidad en ataque. 손흥민은 원톱 전략이 합격점을 받으며 벤투호는 또 하나의 공격 전술을 장착하고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이번에는 유럽 축구 소식입니다. 덴마크가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며 2연승을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골문을 연 건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호이비에르. 오스트리아가 후반 23분 슐라거의 동점골로 따라붙었지만 덴마크는 나르센의 중거리포로 승기를 굳혔습니다. 추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오스트리아 랑니크 감독은 부임 뒤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하늘이 도운 찬스인데 이게 지금 살려지질 않네요.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돌아온 기적의 사나이 에릭센은 풀타임을 뛰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와 크로아티아는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벤제마와 은바페가 빠진 프랑스가 라비오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크로아티아는 후반 38분 교체 투입된 크라마리치의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2022년 6월 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젤러,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